사실 지금 2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노동 말씀하셨으니까 끝으로 이 얘기 좀 우리가 늘 다루지 않던 분야이긴 하지만 어제 또 그 50대 여성 노동자가 SPC 에서 공장 기계에 끼어서 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안전자금을 1,000억이나 썼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 되풀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이것은 처벌 위주의 악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안 된다라는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SPC라는 이 빵 먹어야 되나 우리가 진짜 도처에 뭐 파리바게트 그렇죠. 그 빵집은 되게 많은데 이 자영업자들 생각하면 우리가 그 빵을 소비해야 되는데 SPC 생각하면은 이런 회사 진짜 심각한 거 아닙니까? 최소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안전은 보장을 해야 되는데 이 하루아침에 한 집안이 50대 여성인데 이 엄마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 가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무책임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문수 후보는 그런 마음이 1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토론에서 나왔는데 네. 중대재해법 이 처벌 가지고 그 당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 명분상으로 계속 반대를 하고 했는데 결국은 통과됐죠. 통과됐는데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런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이 중요한 거라고. 맞아요. 이미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는데 예방을 안 하니까 처벌하는 거예요. 어디다 한 거야? 1,000억 어디다 썼어? 안전자금 어디다 예방을 안 하니까 결국은 그 또 끝단에는 사고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방을 향해서 처벌하는 거예요. 처벌을 위한 처벌을 누가 그렇게 동의합니까? 네. 예방 이렇게 업주를 처벌 안 하면 예방을 제대로 안 해요. 그렇죠. 지금 업주를 처벌해도 예방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SPC는 약간 상습범이기 때문에 상습범이죠. 2022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응? 작년 2023년에도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기계에서 이게 이 처참한 죽음을 노동자들이 근데 또 보니까 진보 대통령 되겠다고 나선 권영국 후보만 여기 현장에 가서 애도를 표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선거 복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한 사건의 현장 금호타이어 화재 사건도 굉장히 큰 사건이고 거기에 이제 이준석 후보는 다녀갔는데 이런 현장은 또 대통령 후보들이 가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박경원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들이 가서 뭘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인 거거든요.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그리고 사실 현장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후보들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댓글창에도 처벌이 너무 약하다라는 비판들. 나 진짜 빵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동네 빵집 이용합시다. 그러니까 진짜 저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노동하다가 생을 달리하는 이런 사건은 김용균 이후에는 없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이 노동 현장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새 정부에서는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참 이건 드리려고. 다른 얘기지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너무 부지런하고 이 책임감이 강해서 생기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좀 맞아요.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안 봐도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한데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그걸 또 책임감 가지고 하려고 하고 못 하겠습니다. 말 안 하니까 더 이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처벌도 처벌인데 그 처벌로 인해서 인식이 좀 변화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더 이상 그 공장의 기계에 끼어서 사람이 돌아가시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기계에 사람이 끼어서 이거는 진짜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계속 여의도에서도 그 SPC 그룹의 이 상습범에 대한 부분은 약간 이거를 사건을 일으키고 덮는 과정에서 로비스트들의 어떤 알력 문제도 나와요. 뭐냐면 이게 2023년인데 그때 천효정 대통령실 부대변인 이분이 SPC 갔었어요. KBS 기자 출신. 천효정. KBS 출신. 그 유명한. 그 KBS 기자 하다가 윤석열 이제 캠프로. 윤석열하고 친하니까 법조에서 이렇게 계속 유착관계 뭐 내지는 좋은 기사 써주고 하다가 뭐 그 당시 보면 그런 설이 돌았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대통령실 바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부대변인 하다가 그 8월에 2023 8월에 SPC 그룹 여기로 전무이사로 갑니다.
지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네. SPC가 그 당시에 게임 사고 2022년에 있었고 예. 줄줄이 있는 바람에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때예요. 사실은 이게 오너 리스크 그래서 방어하러 간 거 아니냐 네. 이 얘기가 당시에 돌았거든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SPC는 그때 권력자들이나 막을 수 있는 일종의 로비스트 이런 사람들 영입을 합니다. 네. 대관 예, 대관들. 대관들. 예, 그리고 막아요. 예. 그러니까 또 사고가 일어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 이거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팩트 체크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는 당일 밤 10시에 금호 다녀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거 체크 못했던 거 댓글로 체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SKT 할인 받아서 빠바 자주 갔었는데 2년 동안 안 갑니다. 이제 평생 쓴 SKT도 변호 이동합니다. 라는 말. 그러니까 이런 기업의 변화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잘 보도를 하지 않는 면도 사실 이제 언론의 그렇죠. 무책임한 태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에 조금 무겁긴 했는데 대선 이제 14일 남았지 않습니까? 기자들도 건강 관리 잘해야 되겠어요. 마지막까지 대선 취재하려면. 주기현 판사 얘기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계속 취재하고 있죠, 박영광 기자. 취재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있는데 언제 쓰는 거야? 메이드가 안 돼요. 메이드가 마지막 기사도 빨리 써. 막판에 메이드가 안 돼서 지금 네. 철철 외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 별건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건. 나온 거. 이 건 말고 별건. 네, 별건. 네. 별건도 있다. 별건도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그거 저는 취재하고 있는데 네. 이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를 듣고 바로 연락을 해봤죠. 이거 네. 내 거라고 맞는 건지. 네. 근데 체크. 별건이더라고요. 별건이다. 네. 네. 그래서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네. 그 어쨌든 주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뭐 판사 출신이지만 놀기도 좋아하고 약간 네. 뭐 그러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뭐 그게 뭐 노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네. 네, 혹시 그 접대 향응을 받으면 안 된다. 음. 네, 그거를 포착을 하고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CBS 이정주 기자도 열심히 취재해 주시고요. 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